안녕하세요. 규쌤입니다. 오늘은 과학 2단원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2단원의 제목은 물의 상태 변화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액체, 고체, 기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고액기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물의 상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단원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수업은 같이 써보고 찾아보고 하는 수업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우선 두 가지 큰 소단원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번 물의 상태 변화, 증발과 끓음. 그러니까 물의 상태 변화와 그다음에 증발 현상과 끓음 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 어떤 현상을 우리가 끓음이라고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단원은 응결과 물의 상태 변화의 이용이에요. 응결은 많이 들어봤죠? 물의 상태 변화 이용. 우리가 물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소단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우선 구체적으로 소단원 1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알아봅니다. 물의 세 가지 상태. 자, 여러분 알겠지만 고체, 액체, 기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 부피 변화와 관련된 생활의 예를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물이 얼 때 반대로 얼음이 녹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부피 변화. 그리고 이 부피 변화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생활의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증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서 증발의 예를 찾아봅니다. 증발은 무엇이고 증발의 예.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설명했죠. 증발과 끓음을 비교하면서 그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증발과 끓음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소단원 1에서 배우게 되고요. 소단원 2에서는 첫 번째로 응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응결의 예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응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은결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를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는 화학 부분이거든요. 화학. 네, 화학 부분은 뭐 주기율표, 원소 이런 거 외우는 거 빼고는 그렇게 이제 크게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도 개념을 정확히 세우면 외울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원 첫 번째, 물의 상태 변화와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적어야지 되겠죠? 물의 상태 변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발과 끓음. 한마디로 여기 소단원 1에서는 그냥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고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얼음, 물을 관찰을 해 보면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얼음은 일정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음을 이렇게 냉장고 이 얼음 얼리는 요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얼음은 네모난 큐브 형태가 되죠. 요렇게. 그쵸?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있는 거죠. 근데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모양이 없고 그냥 흐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얼음은 일정한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고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물은 그냥 일정한 모양이 없고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음은 잡을 수 있죠. 고체니까. 그리고 차갑고 단단하지만 물은 손에 잡히지 않죠. 그렇죠? 그 두 번째를 정리를 해보면 얼음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얼음은 고체니까 잡을 수 있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차갑고 단단하죠. 하지만 물은 손에 잡히지 않죠. 잡을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관찰할 수 있겠죠. 얼음을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태 변화를 하게 된 거죠. 세 가지로. 그쵸? 그래서 물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이지요. 그쵸? 그래서 물의 세 가지 상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얼음. 얼음은 고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있고 단단하고 차가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액체. 얘는 일정한 모양이 없이 흐르고 그릇에 따라서 또 모양이 변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증기. 기체. 기체는 일정한 모양이 없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물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얼 때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이 얼 때 부피, 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리 이거 실험해 보면은 되거든요. 저는 이걸 영상을 찍었는데 물이 가득 든 페트병을 얼리면 페트병이 어떻게 되죠? 물이라는 건 액체죠. 그러면 액체를 얼려서 고체의 얼음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엄청 뚱뚱해지죠. 이렇게 되죠. 원래는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뚱뚱해지죠. 자기가 팽창할 수 있을 만큼 팽창하죠. 그쵸? 그래서 액체가 고체 상태가 됐을 때 물은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쵸? 그렇다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게는 변화가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변화가 있을까요? 물의 양, 얼음의 양은 누가 이렇게 더 넣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 뚱뚱해졌을 때. 그쵸? 그래서 무게의 변화는 없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알겠죠? 어디서 물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무게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찍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난 예 봐볼게요. 첫 번째로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장독에 넣어둔 물이 얼어서 장독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유리병에다가 그 물을 넣어서 얼리면 안 돼요. 그러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겨울에 뉴스에서 자주 본 그런 뉴스가 있는데 한겨울에 수도관에 설치된 계량기가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가 터지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뚱뚱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는 변화하지만 무게는 변화 없고, 세 번째,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 뭐 요구르트. 그쵸? 그 다음에 장독이 깨진다. 그죠? 그 다음에 한겨울에 이제 수도관에 설치된 계량기가 얼어서 터지게 되죠. 계량기. 터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도관 계량기 터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터짐. 그러면 이미지 한번 봐볼게요. 이미지 보면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오, 좋네요. 이렇게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렇죠? 세 번째,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얼음이 녹을 때, 그러니까 물이 얼 때랑 반대예요.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 변화. 자, 아까는 뭐였죠? 물이 얼음으로 될 때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얼음이 물로 될 때예요.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될 때 어떻게 부피하고 무게가 변하게 되는지 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도 제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상태에서 그 실온에서 그 얼음을 녹이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얼음 과자나 물이 언 페트병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실온에 두었을 때 물이 언 페트병 실온에 두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꽁꽁 언 튜브형 얼음 과자.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빠삐꼬 같은 거, 그죠? 그런 것이 녹으면 이제 얼음 과자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것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트병을 냉동실에서 꺼내 놓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어떻게 된다? 부피가 줄어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피는 줄어들지만 여기 뭔가 투입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얼음이 녹아 부피가 줄어든 얘는 첫 번째 요구르트도 똑같이 얼려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실온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똑같이 부피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얼리잖아요. 그때 사실 이렇게 좀 넘치게 이렇게 얼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걔를 딱 실온에 두게 되면은 그 높이가 조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음틀 위로 나와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높이가 낮아지죠. 얼음틀에 얼음이 이제 물로 변하면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의 증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품 건조기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집에 없어서 이거를 실험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식품 건조기에 넣은 그런 과일들의 모양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증발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품 건조기에 과일로 우리가 물의 증발 현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그냥 지퍼백에다가 넣은 거랑 식품 건조기에 넣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쵸? 한번 찾아볼까? 식품 건조기의 사과 어떻게 보이는지 다 했을 때 이거 괜찮다. 식품 건조기의 사과는 그 사과 조각들이 되게 이렇게 건조하게 말라 보이고 그 다음에 크기 자체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과일의 표면에서 있었던 그 물이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물만큼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과일에서. 그래서 그 조금 더 그 축소가 된 거죠. 한마디로 사과의 크기가. 그래서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는 더 마르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진다.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사과가 있다면 사과 표면에서 이제 물이 있었겠죠. 그게 증발됐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과가 마르고 이제 조그매지게 되는 거죠, 크기가. 자, 그렇다면 증발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증발. 여기 쓸 게 조금 있어서 이 사과. 증발 찾아볼게요. 증발이라는 것은 여기 근데 다 보이지가 않아서 읽어볼게요.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액체 표면의 분자 중에서 분자 간의 인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체상으로 튀어나와 기화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 서로 간에 사실은 인력이 있어서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증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보면 액체 표면의 분자들이에요. 액체 표면의 분자들이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천천히 기화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끓음도 나와 있거든요. 끓음은 뭐냐면요. 액체에 충분한 열 에너지가 공급되어 표면 분자들 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 액체 내부의 분자들도 기화하는 것을 끓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끓음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열이 가해져서 이제 그게 분자들이 기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끓음이고, 증발 같은 경우는 액체 표면에서 서로 간의 인력이 약해져서 그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위로 수증기가 돼서 기화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해요. 알겠죠? 우선 증발부터 볼게요. 액체인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 상태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표면에서 액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예를 한번 봐보면 우리가 고추나 오징어 이런 것들을 말려서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고추나 오징어 말리는 거, 고추, 오징어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라이 하잖아요. 그죠? 드라이, 젖은 머리카락에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이제 머리카락 표면에 묻은 그런 물들이 이제 수증기가 돼서 증발돼서 이제 머리카락이 마르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래가 마르거나 비로 인해서 젖은 길이 마를 때, 그래서 빨래나 길이 마를 때 증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되겠네. 끓음하고 같이 썼으면 했었는데. 다섯 번째, 물의 끓음. 자, 물의 끓음은 아까 얘기했죠. 그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에너지가 가해져서 이렇게 기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냄비에 물을 가열하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찍었으니까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영상을. 물을 가열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관찰하기라고 했어요. 물을 끓이며 변화 관찰. 비커에 물을 붓고 알콜 램프로 물을 가할 때 나타나는 변화. 이건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끓기 전까지를 한번 봐보면 물 속에서는 이제 변화가 거의 없다가 점점점 이제 기포들이 조금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표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부터 그 변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 냄비로 했었는데 관찰을 해보면 물속에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가 이런 조그만한 기포들이 막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보이고 이 물 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속에서도 이제 큰 기포가 연속해서 많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거든요. 계속. 그 다음에 물 표면에서도 계속 뭐가 물방울들이 막 올라와서 막 터져요. 그래서 그런 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는 물이 끓은 후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물의 높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국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물이 쫄죠. 그쵸? 그래서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의 높이는 낮아진다. 왜? 수증기로 공기 중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로 공기 중 흩어져서. 네. 자, 이제 끓음은 어떤 것이냐?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표면과 물 속에서 있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 바로 끓음입니다. 그쵸? 그래서 증발과 끓음을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네. 끓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통점은 이제 수증기.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공통점은. 그쵸? 그리고 차이점은 물의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증발은.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 끓음은 표면. 물 속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양은 증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줄어든다. 그 다음에 끓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줄어들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랑 소단원 1단원 이론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서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첫 번째, 물의 상태 변화, 증발과 끓음, 실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내용이니 꼭 보시길 바랄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배울 거니 꼭 들으시길 꼭꼭꼭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학년 화이팅! 拜拜。